지금 뭐 탈모 공약도 나오고 네. 200만 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 한 가지에 유권자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데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이나 저희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 같은 것들 보면서 사실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벼락치기 하듯이 뭐 대선 때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내놓나 자, 하겠습니다. 먼저 좀 브리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경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555 성장 공약, 코스피 지수 5천 달성, 국민소득 5만 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를 임기간에 만들어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자,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정책과 더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매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부모 급여 공약을 내세워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천하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김성애 대변인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을 각각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이 연상이 되는 느낌이죠. 555 공약인데요. 물론 뭐 정말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의 조금 더 바라본다면 이 공약을 실천하는 주체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 여부를 떠나서 성장에 굉장히 맞는 캐릭터죠. 뭔가 막 성장시킬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걸 내세웠죠. 예.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분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는데 성장이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그게 좀 받아들여지는 게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앞으로 좀 더 내실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예, 자영업자 임대료 정책의 요체는 자영업자의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법으로 강제할 거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대로 착한 임대료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정책은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안 하고를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어야 했느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윤석열 후보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그다음 정책은 아이가 태어나면 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1,2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개념, 0세부터 18세까지 줄 건지 아니면 중학교까지 줄 건지 5세까지 줄 건지 밑도 끝도 없이 12개월 동안 1,200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그다음에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에서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작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1년 동안 1,200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깔끔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12개월 이후에 뭐 아동 수당이라든지 뭐 양육 관련한 이런 여러 수당들은 일단 지금의 현행의 틀을 유지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윤석열 후보가 초기 육아 부담을 좀 덜어줘야겠다라는 거에 진심인 게 그 아빠들 처음에 아기 낳고 나면은 출산 휴가 받잖아요. 지금 5일밖에 유급으로 못 쓰는데 이것도 유급으로 한 20일 정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아빠가 초기에 육아를 좀 해봐야지 이게 좀 습관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아기를 좀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면에서 진심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거는 뭐 아예 그림이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나를 찍어주면 여러분들에게 연필 한 자루씩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공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저질 대선 에이 참담하다 참담해. 아유, 셉니다. 세요.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를 싸잡아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홍준표 의원의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9,160원, 37,000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9,160원, 2022년 최저 시급 1시간에 이상 주셔야 일 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두의 1시간의 가치는 9,160원에서 시작합니다. 1시간의 투표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결국 유권자들이 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초등학교 반장 선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니 갔더니 뭐 롯데 뭐 버거도 아니고 되게 뭔가 비싼 버거를 어머님이 이렇게 잔뜩 사갖고 저 뒤에서 이렇게 돌려 먹었어요. 그때 막 콜라도 막 주시고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먹을 때까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우리 영식이 잘 부탁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반장 선거? 네, 며칠 있다 반장 선거에 출마한 거예요. 향응을 받았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향응을 받았으면 홍준표 의원의 말대로 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난 연필이 좋으니까 연필을 찍어. 나는 공책을 줬으니까 공책 준 친구를 찍어야지 하겠지만 저는 그때 저도 출마를 했습니다. 네. 공약을 뭐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도 햄버거를 사준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들어보고 판단하는 문제지. 그것만 딱 보고 나서 그 정말 공책 한 자로 예를 들면 지금 뭐 탈모 공약도 나오고 200만 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거 한 가지에 유권자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홍준표 의원님 발언이 좀 과하셨다. 유권자는 똑똑하다. 네. 근데 로비의 타겟이 정말 잘못됐었네요. 그때 그 친구분 어머님의. 네, 저희 아시면 모르셨던 거죠. 가장 나쁜 게 일단 저 37,000원은 뭐냐면 초등학교 전과 그 한 세트 가격입니다. 사실은 현재 가격이에요? 저는 옛날 걸 찾아봤는데 요즘도 나오더라고요.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있어서 요즘 가격인데 홍준표 그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전과에 있는 것 같은 모범 답안인 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이나 저희 윤석열 후보의 심쿵 공약 같은 것들 보면서 사실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은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벼락치기 하듯이 뭐 대선 때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내놓나 하는 그런 씁쓸한 생각도 들고요. 또 서로 뭘 더 주겠다 하는 게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이고 포퓰리즘보다는 좀 재정 건전성을 항상 얘기해 온 그런 정당인데 결국 선거 때가 되면 저희도 뭐 이것저것 해주겠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신 발언인 것 같고, 네, 다만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양당 모두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께 뭘 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홍준표 후보님 보면 윤석열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물밑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갈등 있을 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좀 잘 지내라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청년의 꿈 이런 것도 지금 그 만드셔가지고 막 하시는데 이걸 당내에서 되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거기 굉장히 윤석열 후보 비판 많던데? 많기는 많아요. 근데 이게 큰 틀에서 나쁜 게 아닌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한 분들이 아예 국민의힘의 틀을 그러니까 벗어나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잡아주는 댐 역할을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이게 어떤 아주 윤석열 후보가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전과 같은 모범 답안을 주시면서 사랑을 담아서 건네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 완주할 수 있는 한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시던데. 그게 돕는 거랍니다. 잘 돕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준석 대표의 복귀 이후에 이대남 전략에 나선 것 같아요.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 그리고 여가부 폐지. 이런 것을 이제 내놓고 이대남들이 실제로 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 당원들이나 뭐 저도 주변에서 연락 오는 것만 봐도 주변에 2030들 반응 너무 좋다고 뭐 그러시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의 그 질문의 전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윤석열 후보도 말 잘했던데 얘기 잘하셨던데 이게 병사들 월급 주는 것이 단순히 병사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그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과소비하는 병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등골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또 학비라든지 뭐 원룸 보증금이라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가부 폐지 같은 경우도 2030 남성만 환호하는 거라고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데 여성들의 호응도 생각보다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잡고 싶고 대신에 원래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20대 남성이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친구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기가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론을 이렇게 완전히 좀 좌지우지하는 세대고. 여론 선도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저희가 하락세가 많이 멈췄고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0.1% 차이로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는 2030 표심이 도움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30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여론조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숫자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침 또 KBS에서 2030 관련돼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030입니다. 지금 이달 7일, 9에서 9일 청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가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저희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한번 확 흔들린 다음이거든요. 아, 네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27.7%, 윤석열 후보 16.2%, 심상정 5.5%, 안철수 후보 20.2%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안 나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2030 대상으로 했을 예, 때. 그렇습니다. 여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여성으로부터 지금 뭐 여성의 지지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숫자를 보면요. 20대 남성은 18.6, 여성은 20.9로 20대 남성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지만 여성은 21대 11, 30대로 가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남성은 38대 17, 여성은 34대 14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론 하나만 보고 야, 다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행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보이는 20대 남성의 여론을 우리가 매우 존중하고 듣고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 여론으로 봤을 때는 과학에 의해서는 아닌 것으로 나온다라는 말씀도 천하람 위원장은 지금은 같이 드려야겠습니다. 아닐지라도 이제 곧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네, 입장인 맞아요. 거군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KBS 여론조사가 7일에서 9일까지 했는데 네. 보통 우리 또 메이저 언론 아니겠습니까? KBS에서 하고 이런 거는 7일 첫날에 많이 마감이 돼요. 대부분 샘플이.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다. 이게 아직까지 소문이 나기 전에 네. 했던 조사일 수 있고요. 소문이 빨리 좀 잘 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또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또 변화가 되는지 천하람 위원장의 말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언론은 그 풍자한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tay